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점에 대해서 할 텐데요.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설을 공부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이 내용이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단순히 시점의 종류만 단순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 이제 영상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점은 필수 문제이기도 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표준 국어대사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입니다. 이 시라는 것이 뜻이 이제 한자 뜻이 이제 바라보다, 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누가 보는 거냐면 바로 서술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의 포인트는 바로 서술자의 위치예요. 자,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위치도 아니고 독자의 위치도 아니고 서술자의 위치인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할 때와 작품 밖에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하는 시점을 바로 1인칭 시점이라 그러고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시점을 3인칭 시점이라 그럽니다. 자,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 선택지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위 작품은 1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존재한다,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요런 시점을 설명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인칭 시점부터 볼 건데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은 각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스스로가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인공 자신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 이런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날의 경험들을, 생각을 막 적어가면서 쓰게 되죠? 그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주인공이 아닌 인물이 주인공이나 다른 인물들을 관찰해서 씁니다. 즉, 주인공이 아닌 나가, 자,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혹은 주인공 주변의 다른 인물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서술합니다. 자, 이런 시점을 무슨 시점이냐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심화되는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나는 내면 심리가 드러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나는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관찰을 하긴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지만 관찰을 하는 나 스스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면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요 두 개의 차이점,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만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작품 보세요. 자, 장인님과 나가 있네요.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싸운 거에 대해서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나흘 전 감자 조금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음 같지 나 물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수작질을 한 계집애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 얘기가 풀려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1인 여기 세 개가 다 1인칭 시점이라고 하면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가 그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3인칭 시점이 있는데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렇죠. 작품 밖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3인칭 시점도 두 가지 시점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 속의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냅니다.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냅니다. 이런 시점을 뭐라 그러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작품 속 모든 인물을 관찰하기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가 다 드러나면 전지적 시점, 내면 심리가 다 드러나지 않고 말과 행동만 드러나 있으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물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플러스 당연히 드러나고요. 거기다가 내면 심리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노력만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예를 들어놨네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철학과 3학년이다. 철학과 3학년쯤 되면 누리와 삶에 대한 그 어떤 그럴싸한 맺은 말이 얻어지려니 생각한다. 자, 뭐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곧이어 겨울방학이 된 3학년 가을. 아무런 맺은 말도 가진 것이 없다. 맺음? 맺은 말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리와 삶에 대한 맺은 말이란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지금 설명했던,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이게 다 뭐예요? 생각의 흐름인 거죠. 생각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3인칭 시점이라고 보면은 생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도 들것에 옮겨놓은 때에는 눈을 분명히 떠서 둘러보고 병원 문 밖까지 나와서 차에 떠매어 올리니까 운전수한테 길을 잘 일러주어야지 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데에는 여러 사람이 서로 쳐다보며 신기해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나타나 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작품이 이제 3인칭 시점이라 그러면 인물의 말과 행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작품 전체를 보면은 염상섭 작가의 임종이라는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따온 요 부분만 봤을 때는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은 끝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심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을 서술하는 서술자가 있고요. 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그 이유는 왜 표시해놨냐면 독자, 서술자, 인물 사이에 요 사이에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자, 이 거리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독자, 서술자, 인물, 즉 다시 말해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하나,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하나,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하나.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거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쭉 가져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와 요거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같이 갑니다. 자, 요거 두 개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볼게요. 서술자와 인물 볼게요. 자, 서술자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가 직접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가깝습니다. 그러나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둘 사이의 거리는 멀다고 적을 수가 있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갑니다. 서술자와 독자 볼게요. 자, 독자와 서술자. 자, 이것도 똑같이 서술자가 결국 인물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된 내용을 보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당연히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서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외워둘 거는 서술자를 끼고 있는 독자 사이의 거리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같은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가깝고요. 관찰자 시점들은 멉니다. 자, 이제 전혀 다른 게 바로 요거예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서술자를 끼지 않고 독자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만 봅니다. 인물만 보면은 잘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뭐가 드러난다고 했나요?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난다고 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면 심리가 아닌 인물의 말과 행동이 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 모르는 친구를 볼 때 그 친구의 생각이나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친구의 뭐를 통해 파악합니까? 그렇죠. 그 친구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통해 파악을 하지 그 친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거리가 가까운 거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거기는 인물들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서 독자는 인물들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서술자를 기점으로 해서 서술자와 관련 있는 서술자와 독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가깝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먼 반면에 독자와 인물 사이에 서술자가 끼지 않은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반대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멀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가깝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심화 갑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수능에는 출제가 됐고요. 자, 요런 용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요렇게도 정리해 보세요. 기출 용어로는 초점화된 인물 혹은 시각화된 주인공 혹은 선택화된 인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요런 말이 수능 선택지나 모의고 선택지에 나오면 아하, 이거는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특정 인물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관찰도 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가져온 거예요. 구조한 거예요. 이게 실제 수능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자,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고요.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주인공인 구보를 선택해서 이 구보의 눈으로 본 사내나 최군이나 혹은 다른 인물들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구보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 겁니다. 사내와 최군의 내면 심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구보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인 구보만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별표 하나 할게요. 그러면 작가는 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것일까요? 자, 이것도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해 보입니까? 어떤 시점이랑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점 중에서. 그렇죠. 1인칭 시점하고 비슷해 보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혹은 관찰자 시점처럼 1인칭 시점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래요. 자, 이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효과는 바로 이유는 3인칭이면서 1인칭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려운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자, 영상을 돌려보세요. 자, 이제 실제 지문 볼게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지문을 볼게요. 자, 보면은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했다. 구보는 자, 구보 나왔습니다. 하나 남은 가운데 탁자에 앉고요. 그곳에서 뭐 이런 것을 고요히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음악이 끝나기 전에 방향 무인한 소리가 구포시 아니요?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소리난 쪽으로 바라봤더니 사내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자, 구보가 사내를 이런 다방 속에서 관찰하고 있고요. 외교원이란 말을 들었고 아른 채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술을 먹었대요.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덕하며 보이고 고개를 돌렸지만 사내가 얘기했죠.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군. 자, 최군도 나옵니다. 사내 플러스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 해서 사내는 어인까닭인지 구보를 구포라고 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무어 별로 쓰는 것도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내와의 관격을 두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내가 누구를 관찰하고 있어요? 아니, 구보가 다니면서 다방 속에서 다방 안에서 사내도 보고 있고요. 최군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구보의 생각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설은 두 가지가 있죠. 현대소설은 다양한 시점이 존재해요. 앞에서 설명했던 4개 플러스 방금 설명한 1개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존재해서 그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시점에 따라서 소설이 어떻게 흘러가고 구성되는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고전소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에 고전소설은 99.9%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솔직히 말하면 시점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시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고전소설에서는 이거 이제 나중에 개념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설의 시점을 공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현대 소설을 공부하는 거고 현대 소설에서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또 끝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만 더 재밌는 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시점 엄청 많죠?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뭐 재미로 찾아보세요. 자, 2인칭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 시점하고 3인칭 시점만 했잖아요. 자, 2인칭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은 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뭐 사람 이름 3인칭처럼 사람 이름이 나와서 걔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너가 주인공이에요. 2인칭 맞죠? 그죠? 너가 나옵니다. 너가 나와서 작품을 쭉 이끌어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2인칭 시점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출제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시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재미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제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이 마무리가 됐고요. 시점 공부를 이제 기본 시점도 공부하시고 심화 시점도 공부하시면서 실제 작품에 한번 적용해보고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충분히 친절히 설명해드리고 어려운 게 이제 실제로 많으면 제가 추가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